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셨나요? 화요일 저녁 방송 사계의 여름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계절을 잘 즐기실 수 있도록 여름에만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도와드립니다. 여름은 불쾌지수와 함께 분노가 치솟는 계절이지만 화만 내며 보내기엔 하늘도 너무 예쁘고 풀 내음마저 낭만적이죠? 푹푹 찌는 무더운 여름도 우리 방송과 함께라면 화창하고 청량한 여름으로 미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름을 잘 즐기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여름의 막바지를 함께 보낼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박지수입니다.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여름도 이제 서서히 끝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낮엔 여전히 햇살이 뜨겁고 밤엔 조금씩 바람이 선선해지면서 늦여름만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늦여름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조금 덜 덥고 또 가을이 오기 전 마지막으로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름이 끝나기 전 여행을 떠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 늦여름에 가기 좋은 여행지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쁜 일상 속 잠시 쉬어가는 시간. 저와 함께 여행 계획 한번 세워보실까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첫 번째 여행지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즈의 절니 듣고 오셨습니다. 요즘처럼 낮에는 아직 덥고 밤에는 조금 선선해지는 늦여름이 되면 괜히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런 날씨가 되면 꼭 바다에 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부산 1박 2일 여행 코스를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부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해운대? 광안리? 자갈치 시장? 네, 맞습니다. 부산은 볼거리도 먹거리도 정말 많은 도시인데요. 부산역에 도착해 제일 먼저 가는 곳은 바로 만두 맛집으로 알려진 신말원. 여기서 만두로 간단하게 배를 채운 뒤 바로 옆 초량 밀면으로 가서 시원한 밀면 한 그릇 먹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벌써부터 부산 여행이 제대로 시작된 느낌이죠? 배를 든든히 채웠다면 초량 2박 5일로 걸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모노레일을 타고 김민부 전망대까지 올라가면 부산 시내 전경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여기서는 사진 찍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잠깐 영도로 넘어가 비블랙이라는 감각적인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여행의 여유를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녁에는 부평 깡통시장으로 가서 이것저것 구경하며 부산 야시장의 활기찬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시간 여유가 있다면 용두산 공원에서 부산의 야경을 한 번 더 즐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부산 밤바다 하면 빠질 수 없는 곳 바로 광안리죠. 광안대교 불빛을 보면서 산책을 하면 늦여름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숙소로 돌아와 푹 자면 부산에서의 하루가 마무리되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부산의 맛과 풍경, 분위기를 다 즐길 수 있는 알찬 코스라 꼭 한번 떠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은 부산에서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딘가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부산에서의 2일차로 떠나볼까요? 빅터 린드버그의 Wish I Could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는 부산의 초량, 영도, 광안리를 돌아보며 부산의 밤을 느꼈다면 오늘은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부산의 매력을 더 깊이 느껴볼 차례인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운대 초원복국으로 향합니다. 부산 사람들은 복국으로 해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뜨끈한 복국으로 속을 풀고 나면 해운대 백사장으로 가서 잠깐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늦여름의 바다 냄새 생각만 해도 시원하지 않나요? 점심에는 해운대역 근처 개미집으로 이동해 매콤한 낙곱새에 밥을 비벼 먹으면 기운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배를 든든하게 채웠다면 이번엔 오륙도로 가서 스카이워크를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발 아래로 바다가 보이는 투명 바닥이 정말 짜릿한데요. 구경을 마친 뒤엔 간단하게 해삼, 멍게로 부산 감성을 한 번 더 느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후에는 영도로 넘어가 흰 여울마을을 구경하고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며 여유를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송도로 이동해 케이블카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볼까요? 바닥이 보이는 케이블카를 타는 게 포인트입니다. 남항대교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고 사진 찍기에도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저녁에는 수영 돼지국밥으로 이동해 든든하게 한 끼하고 황령산 전망대로 올라가 부산의 야경을 즐기면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베이 101로 이동해 부산 밤바다를 보며 맥주 한잔하는 건 어떤가요? 이렇게 1박 2일 동안 부산 곳곳을 돌아보면 늦여름 부산의 맛, 바다, 풍경까지 전부 담아올 수 있습니다. 짧지만 꽉 찬 여행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부산에서 제일 먼저 어디부터 가고 싶으신가요?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즈의 매드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여행을 가기 전이나 여행지에 도착하면 그곳이 배경인 영화를 꼭 챙겨보는 편인데요. 그러면 여행을 하면서 제가 마치 그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여행을 더 생생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부산이 배경인 영화를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넷플릭스에 얼마 전 공개된 영화 고백의 역사입니다. 고백의 역사는 1998년 부산을 배경으로 한 하이틴 로맨스 영화인데요. 요즘 학원물에서는 보기 힘든 풋풋하고 순수한 감성이 제대로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주인공은 곱슬머리 때문에 항상 고백에 실패하는 세리인데요. 세리는 학교 최고 인기남 김현에게 고백하기 위해 머리펴기 작전을 세웁니다. 그러다 우연히 전학생 윤석과 엮이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벌어지는데요. 친구 같으면서도 친구 이상인 이 묘한 관계가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설레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이 영화는 여름에 보면 더 잘 어울리는 작품인데요. 교복을 입고 뛰어다니는 장면이나 바닷바람이 부는 언덕길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지어집니다. 부산을 배경으로 찍어서 실제로 여행을 가면 장면들이 겹쳐 보이는 재미도 있겠죠? 이 영화는 부산 올 로케이션으로 촬영돼 1998년의 부산 분위기를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알록달록한 벽화로 유명한 감천 문화마을에서 주요 장면을 찍었는데요. 영화를 보고 나면 골목골목을 걸으면서 세리와 윤석이 뛰어다니던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 봉삼초등학교나 반송동 주택가, 반송 스튜디오에서도 촬영이 진행돼서 부산의 소박하고 따뜻한 동네 풍경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데요. 이번 늦여름에 부산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영화 먼저 보고 가면 훨씬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행지에서 영화 속 장면들을 찾아다니는 재미까지 더해지니까요. 여러분도 고백의 역사 속 세리처럼 부산에서 두근거리는 여름 추억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여행지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지금은 6시 35분, 여러분의 사계 여름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와 함께 무더운 여름을 화창하고 산뜻한 여름으로 바꾸러 가볼까요? 여러분은 늦여름이라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저는 풀벌레 소리가 생각나는데요. 이번 여행지는 이 풀벌레 소리를 즐길 수 있는 경주입니다. 경주의 늦여름은 더욱 낭만적인데요. 이맘때 경주에 가면 고즈넉한 돌담길 사이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은은한 조명을 보면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한여름의 뜨거움은 지나가고 가을이 오기 전 잠깐의 휴식을 즐길 수 있는데요. 하고 여러분은 늦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주말엔 경주로 떠나 늦여름의 낭만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천년의 시간을 품은 도시에서 보내는 하루가 올여름의 마지막 추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노래 하나 듣고 본격적으로 경주 여행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데이식스의 I Loved You 듣고 오셨습니다. 하고 여러분, 늦여름의 경주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이번엔 천년고도 경주에서 즐길 수 있는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 여행의 시작은 역시 첨성대인데요. 늦여름의 햇살 아래에 서 있는 첨성대는 오래된 돌탑임에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뽐냅니다. 옛 신라 사람들이 하늘을 관측하던 곳이라 생각하며 바라보면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이 드는데요. 첨성대에서 걸어서 금세 도착하는 곳은 바로 동궁과 월지입니다. 낮에는 호수 위로 반사되는 햇살이, 해질 무렵에는 붉게 물든 하늘과 조명이 어우러져 늦여름만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데요. 걸으며 사진을 찍기에도 좋고 가만히 앉아 바람을 맞으며 산책하기에도 딱 좋은 장소입니다. 조금 발걸음을 옮기면 불국사와 석굴암이 기다리는데요. 늦여름의 나무 그늘 아래에서 천천히 걸으면 더위는 어느새 잊히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불국사의 고즈넉한 절집 풍경과 석굴암의 신비로운 석조불상은 경주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점심 후에는 황리단길로 향해 보는 건 어떨까요? 카페와 소품샵, 맛집이 모여 있어 걷기만 해도 즐겁습니다. 늦여름 햇살 속에 골목길을 걷다 보면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가 끝없이 이어져 경주를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녁에는 봉은 호수에서 산책하며 해질녘 풍경을 즐기고 호수 주변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며 여행을 마무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요한 물결과 함께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이 여름의 뜨거움을 잠시 잊게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늦여름 경주에서는 역사와 자연, 낭만을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여름이 가기 전 천년고도 경주에서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여행을 더욱 재미있게 만들어줄 드라마를 함께 알아볼까요? 윤마치의 초록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경주를 더 잘 즐길 수 있는 드라마를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신라 화랑들의 이야기를 다룬 KBS 드라마 화랑입니다. 화랑은 신라시대 청춘들의 우정과 사랑, 그리고 성장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주인공 삼화랑은 용맹하고 정의로운 청년으로 무예와 학문을 익히며 친구들과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삼화랑 주변에는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친구들이 등장하는데요. 지혜롭고 냉철한 천명, 자유롭고 개성 강한 미르, 다정하지만 속 깊은 반류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삼화랑과 함께 우정과 사랑을 나누며 서로의 꿈을 응원합니다. 전쟁과 권력 다툼 속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재미있게 그려져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드라마 속 아름다운 신라 궁궐과 경주의 유적들이 실제 촬영지와 맞닿아 있어서 경주를 여행할 때 그 장면들을 떠올리면 여행이 더욱 재미있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소개해드린 첨성대, 동궁과 월지, 그리고 황룡사 등 드라마 속 주요 장면들이 경주의 대표 명소와 겹치기 때문에 실제로 걸으며 장면을 재현해보는 것도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늦여름의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 속에서 화랑들의 우정과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며 경주를 여행한다면
여행과 드라마의 감성이 한층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여름이 가기 전에 경주로 떠나 화랑 속 장면들을 따라가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저녁 방송도 어느덧 끝나가는데요. 오늘은 늦여름을 즐길 수 있는 여행지인 부산과 경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무더운 여름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보내셨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이상현, 기술의 김소영, 모니터 최휘석, 그리고 저는 진행의 박지수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가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